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를 했지만 네.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14일 거래일 만에 현재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2월 23일 이후에 연속적인 순매수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매도 자체가 2월 23일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길게 내려오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잠깐 삼성전자 주가부터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4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 부분 잡히고 있는데, 자, 여기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외국인들의 매도입니다. 그러면 네. 중간중간에 매수는 있었지만 꾸준한 매도를 현재까지 보여왔었고, 이때 뉴스가 나왔던 것이 바로 로이터 통신에서 베트남발 뉴스였는데요. 베트남 공장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부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1분기 실적이 약 하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네. 그에 따라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10%대 급등 양상이 나타났는데, 외국인들도 매수를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개인도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잠깐 돌아왔잖아요. 네. 삼성전자로.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이 매수가 반짝 매수일지 아니면 좀 이제 이어갈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시나요? 네, 뭐 제 주변에 외국인이 있으면 전화라도 한번 해보겠는데요. 저도 아는 외국인이 없습니다. 다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실질적으로 뭐 지금 우리 시장을 봤을 때는 앞서서도 봤지만 결국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꾸준하게 매도를 했다는 것은 네. 실적의 이슈로 인해서 매도를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현재 이 외국인들이 내일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매수를 보일 것이냐? 그것은 저는 조금은 의문부호를 조금 붙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는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매수가 들어왔던 거지, 실질적으로 이 매수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적에 대한 악재가 해소가 되거나 또는 다른 뭔가에 대한 호재가 있어줘야 되는데, 호재는 시장에 대한 호재였죠. 정부 정책,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또는 신용 잔고가 이제 감소라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결국 삼성전자만의 호재 자체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에는 아직까지 악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는 당분간은 확정되지 않은 포지션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도 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오르기보다는 조정을 거치면서 변화할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와 비롯해서 또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SK하이닉스 오늘 13% 정도 네. 급등했는데 이 반도체주는 어떨까요? 이 수급의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장에서 지금 개인들의 매도세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그림 잠깐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제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는 그림이 삼성전자에 대한 신용잔고 추이에 대한 그림일 건데요. 그 신용잔고 추이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보면 3월 20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매도에 대한 물량이 많이 잡히죠. 그리고 3월 23일도 마찬가지로 상한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이제 신용에 대한 물량이 줄었다라는 거고, 이 부분 자체를 이제 우리가 시장으로 한번 봤을 때 같이 한번 보시면, 시장을 보더라도 3월 19일 이후에 지금 정기전 접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상황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 20일하고 23일 날 이 신용 잔고가 상당 부분 주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것이 유가증권도 마찬가지였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들이 이만큼 많이 빠져나가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이런 것들 좀 더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보신다면, 자, 여기에 진한 색깔이 이제 신용거래 융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지금 최근에 돼가지고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하락을 해오다가 최근 3월 20일에 급격한 하락이 다시 한번 나타나죠. 그만큼 지금은 신용잔고도 줄고 있기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인텔에 대한 주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주가를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인텔에 대한 주가인데요. 인텔 주가 자체가 어디서 반등이 나왔냐면 2019년 5월 달에 있던 저가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등이 강하게 한번 형성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기점으로 지지를 밟고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럼 마이크론이라는 기업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업체인데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2019년 5월 달에 여기가 이제 저가 권역이고 그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지지를 밟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 패턴 자체가 지금 SK하이닉스에도 드러나는데 자,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5월 달에 대한 저점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 결국에는 이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반등이 나온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시장에서 지금 현재 반도체 업종 자체가 업황이 상당히 좋다는 거거든요. 자, 삼성전자도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하단 자체가 2019년 5월 달에 있었던 이 하단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밟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다 똑같은 움직임을 현재 나타내고 있고 그것은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부분이고 다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오늘 상승폭이 좀 더 높았던 것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마트폰 더하기 반도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애플에 대한 주가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애플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어때요? 반등 자체가 안 나오죠.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서 봤던 인텔이라든지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붙이면서 넘어왔는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빠지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스마트폰 업황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부양할 때도 반도체는 여전히 좋지만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부진 자체가 주가에 대한 발목을 잡을 수 있겠다. 다만 SK하이닉스는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가 80% 이상에 대한 매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상승폭도 그리고 하락폭도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연출될 확률이 높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저희가 대응 전략을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주의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그림을 우리가 한번 같이 맞아 보면서 좀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한번 같이 보면요. 앞서 이제 마지막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것이 이제 반도체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변화인데요. 앞서서 보시면 이제 2019년도 7월 달에 그때 반도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램 가격입니다. 그게 이제 28,500원 선이었다면 현재 이제 2020년도 3월 달에 돼서 가격대가 이제 35,600원으로 상당 부분 올랐거든요. 그런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단가 자체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한순간에 빠진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자, 하방 자체는 이미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런 42,300원대가 하방에 대한 자리 권역이라면 대신 상방 같은 경우에 좀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자, 상방 같은 경우에도 이런 49,000원대가 또다시 한 번 더 저항 구간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한번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 삼성전자를 가지고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어차피 추가적인 이력 자체가 상당히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망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자리부터 모아가는 전략도 긍정적이다. 이런 종목군들은 한 번만에 팍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는 지금 자리부터 가격대가 조금씩 빠지거나 조금씩 오를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틀림없이 1년 뒤에는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